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현행 3단계인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2주 더 연장됩니다. 또 올해로 60주년을 맞는 탐라문화제가 모레부터 열리고 제주 지역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첫 공판도 열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김항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 동안 연장됩니다. 3단계 연장으로 사적 모임은 기존처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되고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제60회 탐라문화제가 모레부터 닷새 동안 도내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행사를 축소하고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모레 오후 제주아트센터에서 열리는 개막 행사를 시작으로 올해 처음 선보이는 해상 퍼레이드와 제주어 축제, 전시회 등이 진행됩니다. 제주 지역 장기 미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55살 김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모레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씨는 지난 1999년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손모 씨와 범행을 공모하고 같은 해 11월 제주 북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변호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해외에서 체포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시민단체까지 범행의 배후와 동기를 명확히 밝혀지기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가 오는 8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상북도 구미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선수단은 이번 체전에 22개 종목에 선수 174명이 참가해 유도와 태권도 등의 종목에서 10개 이상 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그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발생했고 어제는 오후 5시까지 7명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확진자 7명 중 5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였고 2명은 감염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난 1일에 동선이 공개된 유흥시설 3곳 중 1곳과 관련해 지금까지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한편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5.6%, 완료율은 50.7%입니다. 특정 펀드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간부 공무원들이 업체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뒤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해당 업체가 해명에 나섰지만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들과 특정업체 관계자가 술자리를 가진 것은 지난해 말. 3주 뒤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가 해당 업체에 25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내용의 의향서에 결재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4차 산업혁명 펀드 1호 운영사로 2호 운영사와 달리 2차례나 공모 절차 없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라며 술자리가 접대 성격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국민권익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관련 간부 공무원 2명을 입건하고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해당 유흥업소의 거래장부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제주도에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고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자한 한국벤처투자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어 선정됐고 술자리에는 업체 관계자 등 32명이 참석해 각자 비용을 부담했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먹어서 70만 원을 전달을 해줬고요. 어쨌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직장에서 대기업에서도 이런 업무를 봤었고 하다 보니까 기념법에는 저촉되면 안 된다는 사항이 굉장히 뚜렷하거든요.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공모 없이 진행된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하다며 의혹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절차 없이 선정된 이유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좀 명쾌한 이제 규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좀 사업 전반에 대한 투명한 이제 또 정보 공개
그리고 철저한 좀 사후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찰에 입건된 간부 공무원 2명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연락을 끊은 가운데 특혜를 둘러싼 의혹은 결국 경찰 수사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출신 김우남 한국마사 회장이 취임 8개월 만에 해임됐습니다. 김우남 전 회장은 지난 4월 자신의 옛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하려다 부하 직원이 반대하자 폭언을 했다는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청와대의 감찰을 받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해임안을 제거했습니다. 김우남 전 회장은 제주시 을선거구에서 3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지냈는데 이번 사건으로 강요 미수와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과 유엔군 통수권자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과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경북 칠곡에서 이 두 인물의 동상 건립을 두고 보수 인사들이 중심이 된 민간단체는 찬성을, 광복회 등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대구 MBC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과 트루먼 미국 전 대통령 동상은 높이 4m, 청동 조형물입니다.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을 조각한 김영원 전 홍익대 교수가 2017년에 만들었습니다. 동상 건립을 추진한 사람들은 김 전 교수를 비롯해 조갑재 전 언론인,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등 보수 인사들입니다. 이들은 당초 동상을 서울 전쟁기념관에 설치하려 했지만 기념관 측의 협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평택 주한미군사령부 영내에 설치해 기증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주한미군이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한국전쟁 승리의 가장 결정적 전투지로 평가받는 경북 칠곡군 다부동에 전적기념관에 동상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육군 보병 1사단하고 우리 한국군이 연합 작전을 펼쳐서 막아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국군의 군사 통수권자가 이승만 대통령이고 트루먼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로 이 다부동 전투의 이 상징성을 볼 때 이들 보수 민간단체는 경상북도와 보훈단체 등과 지난 15일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만나 간담회를 갖고 동상 건립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승만과 트루먼 전 대통령 모두 한국전쟁 과오에 책임이 있어 동상까지 설치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나불에 김일성이가 그 남침한 구실을 줬다고요. 한강 다리를 건너버려 서울 시민들이 피난도 못 나오고 자기는 사기 위해서 대전으로 도망가고 말이죠. 이곳 다부동 전적기념관 소유권과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칠곡군청은 일단 여론을 수렴한 뒤에 동상을 설치할지 안 할지를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부동 전적기념관은 지난해엔 고 백선엽 장군 장지 후보로 떠올라 지역에서 한국전쟁 공과 친일행적 과를 두고 찬반 논란이 일다 결국 장지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여론 수렴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바닷고기지만 민물을 좋아해서 기수 지역에서 잘 발견되는 물고기가 있죠. 요즘 부산 도심인 수영강에 숭어가 부쩍 늘었습니다. 사람 키높이만큼 뛰어오르기도 하고 수백 마리가 무리를 지어다니며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수영강 숭어떼가 연출하는 가을 무도회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부산 MBC 민성빈 기자입니다. 높이뛰기 선수처럼 수면을 박차고 힘차게 뛰어오릅니다. 때로는 사람 키 높이만큼 높이 날아오르고 마치 멀리뛰기 육상 선수처럼 긴 포물선을 그리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수영강에 나타난 수백 마리의 숭어들. 사람들은 숭어떼가 연출하는 유려한 가을 버스킹에 걸음을 멈추고 잠시 바쁜 일상을 내려놓습니다. 국내 연안에 널리 분포하는 숭어는 바닷물과 민물을 오가며 서식합니다. 산란기를 앞두고 가을철 먹이 활동을 위해
도심 강변에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제 가을에 이동하는 것은 먹이 활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 겨울철 막 이제 들어서기 전에는 월동 준비를 위해서 이제 지방질이나 이런 걸 축적을 하는 거죠. 숭어는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어종으로 활동성이 강해 수면이 1.5m까지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사람들은 패닉에 빠진 상황. 그러나 한 발짝 벗어난 곳에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대자연과 공존하는 무리들이 변함없는 생명력을 자랑하며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주말 동안 10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더웠는데요. 개천절 대체 휴일인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 해상으로부터 더운 공기가 남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오늘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에는 여름처럼 덥고 저녁에는 선선하겠는데요. 일교차에 유의해서 옷차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산간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이 가득 껴 있는데요. 제주도는 동쪽에 위치한 깨끗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맑겠고요. 쾌청하겠습니다. 네, 아침 기온 실화인가요? 꽤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서부와 남부 지역, 동부 지역 25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이 30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지역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바깥 활동하신다면 자외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고 쾌청하겠고요. 비양도에서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선박 운항하기도 좋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이 2m 안팎으로 잔잔하겠고요. 오늘 시정도 길게 트여 있겠습니다. 내일도 늦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제주에는 낮 동안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낮더위가 풀리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퇴역 경주마를 도축해 반려동물 사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축산경제연구원은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이 연간 5조 원이 넘기 때문에 퇴역마를 도축해 고급 사료로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연구 용역 보고서를 지난 7월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연간 1,500마리의 경주마가 퇴역하고 이 가운데 500마리만 승용마로 활용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10건 가운데 1건꼴로 발생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515건 가운데 11%인 56건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원인 미상의 화재는 비슷한 화재 예방에 걸림돌이 된다며 화재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10일부터 연말까지 매주 일요일에 재활용 도움센터로 투명 페트병 1kg을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 10장과 교환해주는 투명 페트병 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는 오는 12월 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이 의무화되면서 제도의 정착화를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도민 행복 일자리 박람회를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엽니다. 박람회에서는 도내 50개 기업과 20개 기관이 100여 명을 채용하며 일자리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화상 면접과 취업 특강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구직자를 위한 오프라인 행사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 고용센터에서 열립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2021년 하반기 지역사랑 상품권 일제 단속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탐난운전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부정유통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부당 이익금을 환수하고 가맹점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지난해 11월 탐나는전 발행 이후 불법 환전으로 적발된 가맹점은 15곳으로 금액은 9,200여만 원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